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이번에는 신경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병원에 이제 미세현미경이 있기도 하고, 다른 병원보다 이제 신경치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안 되는 신경치료 케이스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치근단 염증 소견이 아니면 참 이게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뽑고 임플란트가 아니고 살리는 방향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요. 이번 케이스도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시리다, 시큰하다. 근데 이제 보통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아는 찬 거 뜨거운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찬 거에 시리다, 시린 느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리다고 하면은 아니면 뜨거운 거에 반응이 있다고 하면 어딘가에 안 찾아진 신경관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신경관이 다 찾아졌다고 하면은 보통 시린 건 못 느끼는 거고, 보통 이제 시큰하다, 씹을 때 찌릿하다, 시큰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좀 치료가 만만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니에 뭔가 검게 기울린 뭔가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 실활치 미백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위 송곳니가 건드릴 때마다 시려라고 했는데, 시리다는 건 이제 창과에 시리다는 거라서 시리다기보다는 시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시리다라고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치아가 불편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치수 괴사가 되고 시린 치아인 경우인데, 이 치아였어요. 이 치아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 못한다, 이거는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이시고, 여기가 보면은 치아가 뭔가 여기 사이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치아는 이제 조그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염증 자체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경관 끝에서부터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뿌리 끝에 동심원적으로 뼈가 녹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뼈가 이렇게 녹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녹으면 일단은 크랙인가? 치아가 금이 가서 그것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녹는다는 거를 갖다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랙이면은 뽑고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수직 치근 파절은 이라 그러면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너무 젊기도 하셨고, 일단 기존의 신경관이 신경치료가 썩 훌륭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신경치료 상태가 그냥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뜯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위쪽에 뼈는 인텍트 한 거죠. 일단은 치주 질환이나 만약에 치아 크랙이 대나무 쪼개진 것처럼 쫙 갔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뭔가 이제 저희가 잇몸 검사할 때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뜯어봤어요. 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까맣죠. 딱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죠. 오히려 뜯었을 때 내부가 깨끗한데 치료가 잘 돼 있는데 염증이 생겼다, 염증이 재발됐다, 그거는 신경치료적인 문제보다는 크랙이나 다른 기타 요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오염이 돼 있으면 다른 게 아니고 세균 문제구나, 세균 때문에 뼈가 광범위하게 녹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엄청 지저분해요. 엄청. 그래서 기존의 신경치료도 이런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지저분하고, 뭔가 이제 저희가 위에서 꽉 메꾸는 패킹이 돼 있다 그러면 실은 과거에 치료되어 있던 이런 재료도 걷어내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쑥쑥쑥쑥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패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균은 번식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다. 환자분한테 일단 살려봅시다. 그리고 재신경 치료하고 좀 경과를 봅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 치료를 다시 깨끗이 일단 위에서부터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치아가 까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크라운을 씌우면은 뭔가 이 잇몸에 까만색 라인 비추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활치 미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활치 미백을 여러 번 해서
본래 자기 치아 색깔을 찾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앞니 심미 치료일 때는. 그래서 이제 실활치 미백을 할 때는 여기에 보호막을 치고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앞에 다른 실활치 미백 케이스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라서 실활치 미백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치료 크라운도 여기 스페이스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겠죠. 스페이스를 붙여서 최대한 심미적으로, 자, 이 크라운 뭔가 이 크라운의 치아 색깔이랑 이 크라운의 치아 색깔이랑 어떤 게 심미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이제 PFM이라는 뭔가 그런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이건 이제 지르코니아 올세라믹 계통이고, 그래서 훨씬 이게 저는 심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심미치료의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보면 여기 염증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가 뼈가 차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빈 공간도 여기가 없이 꽉 채워졌고, 여기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뼈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심하기엔 조금 그렇고, 이쪽 부위가 이런 데처럼 뭔가 뼈가 하얗게 더 차 올라와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크랙이라 그러면 다시 아마 염증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고려하면 되고, 크랙 같지 않으면 치근단 절제술로 해서 현미경 수술이 한번 치료 옵션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세이브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특히 이제 발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좀 냉정하게 이거를 싼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을 찾을 게 아니고 정말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살릴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좀 살리는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임플란트도 티 안 나는 잘하는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